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살토크입니다. 마살토크는 레알매니아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 매니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레알 매니아 전용 종합 컨텐츠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첫 회에서 다뤘던 주제였죠. 평점 페이퍼뷰 한 달간 평점을 종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저를 도와주시는 토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티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아주 무거운 한 덩어리를 내려놓은 것 같아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좀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한번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털어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6경기가 치러졌어요. 레기아와의 그 챔스 4라운드 후반전 개판이었던 그 경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레가네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마드리드 더비, 그 다음에 스포팅 리스본, 스포팅 히온, 스포팅 2연전을 했고요. 그리고 11월의 마지막 날에 꿀 경기였죠. 쿨트랄 레오네사 경기까지 치러졌습니다. 네. 좀 당연히 전승을 했어야 하는 경기인데 그 레기아 바르샤바의 그 챔스 4라운드 경기에서 좀 방심을 한 탓인지 3대3으로 비겨서 무승부가 하나 있는 게 흠이네요. 네, 그러면은 평점 상위 3명을 짚어볼 차례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상위 3명을 나중에부터 3등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냐 아니면 1등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레알 마드리드의 그 평점 상위 선수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먼저 1등부터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2등, 3등 소개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등은요 바로 가레스 베일입니다. 평점 7.00을 기록했고요. 뭐 사실 11월 중순에 그 부상으로 빠지게 되었는데 그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11월에 나왔던 모든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 해줬고요. 뭐 레기아 바르샤바전과 레가네스전에는 평점 1위로 램의 MOM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베일은 뭐 지난 시즌 그 후반기부터 눈에 보이는 공격 포인트 뿐만 아니라 후방에서부터의 볼 운반이라든가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 또 공격 작업 전반에 아주 막대한 기여를 해줬고, 지난 시즌 끝나고 중간 유로에서도 아주 웨일스의 돌풍을 이끌었고, 이번 시즌에도 그 좋은 기세가 이어지는 것 같아서 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해할 만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저 때만 해도 저는 이 팀의 에이스가 호날두에서 베일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렇게 딱 그런 마음이 들 때쯤 또 부상을 당해가지고 아쉽게 되었네요. 근데 또 하필 베일이 매 시즌 좀 이런 크고 작은 부상들을 안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한데, 팬들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에이스로서의 무게중심이 호날두에서 베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이 선수는 좀 그 자기 관리나 몸 관리 그 좀 부상 빈도가 너무 잦아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레알 온 첫 시즌도 시즌 초반부터 출전을 못했잖아요, 부상으로. 그래서 또 이제 약간 체력적인 변화를 준다고 몸싸움에 좀 강점을 보이기 위해서 근육량을 키우다가 몸이 더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그 과거에 이가인이 그런 식으로 몸 불리다가 망해가지고 결국 레알 마드리드 떠나게 됐었는데, 이게 함부로 체력적인 변화를 꾀하면은 좀 다시 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베일은 이제 계속 유리 몸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다. 네, 이가인도 20대 후반이 돼가지고 그나마 정상으로 돌아왔었는데, 베일도 돌아오려면은 나이를 좀 더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얘기 들어보면 토트넘 시절에는 부상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아픈 거 참았겠죠. 지금 얼마나 축구하기 편해. 호날두가 대신 골도 넣어주고, 그냥 호날두 좀 짝사랑하는 척 하면은 사람들이 캐릭터 만들어줘가지고 알아서 인기몰이도 해주고 레알에서 꿀 빠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평점 2위를 발표할 건데요. 전 이 선수가 잘한다 생각을 했지만은 이렇게 늦게 나올 줄 몰랐어요. 바로 평점 6.61을 기록한 나초 페르난데스입니다. 네, 11월에 이제 수비진 줄부상인 때에 나와서 정말 잘해줬어요. 이게 꾸준하게 좋은 평점을 기록하면서 평점 2위라는 호성적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의외라면 의외인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보면 뭐 레가네스, 알레티, 스포팅 히온 이렇게 3경기 뛰어서
특히 또 고무적으로 시사할 부분이 11월에 라모스나 페페 이 중요한 그 수비 자원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그 공백에 고민이 사실 많았는데 나초가 부족함 없이 잘 채워줬다라는 부분을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레가네스전은 보면 평점 7.1을 기록했는데 이때 보니까 라리가 주간 베스트 11에도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또 그 다음 주에 있었던 아틀레티코전 좀 우려를 많이 했는데 너무 잘해줘가지고 예상외로. 그리고 가장 큰 게 센터백으로 잘해줬다라는 점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 이전에는 중앙에 설 때는 측면에 설 때에 비해 많이 우려하는 그런 시각들이 많았는데 11월 한 달 동안은 거의 그런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기 가치를 입증한 것 같아서 저 역시도 많이 기쁘네요. 사실 이 나철환 선수가 좀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매 경기 갈수록 성장을 하는 게 눈에 보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라파브리카 출신이라서 좀 유수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짬이 있는 한 상병급 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가지고 우리 레알 마드리드 유스 출신 선수들 좋아하는 레알 마드리드 팬이라면은 나초 이 선수를 싫어할 수가 없죠. 싫어하진 않는데요. 불안하긴 해요. 아직은. 어떤 점이? 중앙 센터백으로 나올 때는 솔직히 그 피지컬적인 한계, 그러니까 밸런스는 좋은데 높이나 버텨주는 힘 이런 부분은 아직 좀 많이 앞으로 길러야 될 것 같고, 또 측면에 설 때도 공격력이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 우리가 좀 수세에 몰려 있을 때 올라와서 측면에서 유니플레이로 풀어주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기존의 주전들에 비해서는 아쉬운 게 사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공짜인 선수가 그 연봉도 아주 염가고 뭐 잡음도 안 일으키고 이런 자원은 뭐 굴러들어온 폭이죠 뭐. 이 선수가 좀 피지컬이 딸린다 하더라도 칸나바로도 사실 피지컬 좋지 않았는데 최고의 수비수가 된 것처럼 나초도 뭐 칸나바로가 되지 말란 법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좀 훌크가 있다고 저도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잘해주니 고맙고 앞으로도 레알 마드리드에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떠나지 말고. 네, 그러면 이어서 평점 3위를 찾아봐야겠죠? 네, 평점 3위는 6.51을 기록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입니다. 사실 이 선수도 그 쿨투랄 레오네사의 코파델리 경기 빼고 정경기 다 출전하긴 했는데 사실 기복이 있긴 했죠.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해트트릭하고 스포르팅 히원전에서 2골 넣고 그랬는데 다른 경기에서는 침묵한 경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들쑥날쑥했어요, 평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 경기에 활약에도 불구하고 평점 1위는 못하고 한 3위 정도밖에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호날두가 그래도 이 정도면 뭐 100% 만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밥값을 한 것 같고요. 가장 큰 게 알레티전 해트트릭, 이거는 뭐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경기이고, 또 스포르팅 히원전 멀티골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선두를 계속 유지하는데 아주 그 분수령이 되는 경기들에서 아주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주면서 높은 이런 평점을 기록하게 된 것 같고요. 저희 지금 녹음하는 시점 기준에 그 발롱도르 시상식이 이제 곧 있을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흥미롭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받겠죠 뭐. 이미 투표가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보시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호날두가 무리 없이 받고 그 메시님과의 차이를 줄일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마르카랑 프랑스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지난주부터 그 확정 보도를 때렸더라고요. 뭐 2016 발롱도르 호날두가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유출이 되었구만. 그러니까 일부 기자들은 알고 있는 거죠. 뭐 수상 소감을 미리 찍었다는 이야기도 있더구만요. 그래서 여유 부려서도 안 오고, 안 오면 상을 안 줘야지. 그렇습니다. 네, 이래서 11월 평점 상위 3명을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는 못한 친구들 찾아봐야겠죠. 네, 평점 하위 3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상천외한 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꾸준히 못하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임팩트가 크게 못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3위부터 발표를 할 건데요. 먼저 3위는 5.40을 기록한 하메스로 드리겠습니다. 하메스 어떻게 제가 총대를 맬까요? 사실 모두가 아는데 딱히 총대를 맨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냥 딱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거는 선수의 몫이고, 지금의 하메스, 그러니까 지난달 포함해서 하메스는 그걸 제대로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 스쿼드에 포함된 선수들 대부분이 교체든 선발이든 한정된 기회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입증하고 이 팀에서 본인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팀에 이바지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짧든 길든 간에 입증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입지를 구축할 수가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뭐 카세미루나 이스코,
바스케스 또 최근에 코바치치 같은 선수들이 그 사례들이고요. 근데 하메스는 이게 좀 악순환의 고리인 게 이게 선발 출전인 경우에 더 빈도가 두드러진다고 보는 게 경기에 나오면 이렇다 할 기여를 못 주고 템포를 많이 끊어먹고요. 냉정하게 말해서 수비 국면에도 이렇다 할 기여가 안 되고 그래서 비교적 하메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뭐 이스코나 코바치치 그 선수들에 비해 지단이 덜 기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또 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경기는 경기대로 못 나오니까 감각은 또 떨어져 있고 피지컬 밸런스도 좀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안 좋은 결과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그런 평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1월 달에 무려 4경기 나왔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기회를 꽤 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11월 들어서도 어느 정도 경기에 출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수만 보면 그런데 그 이제 팬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왜 선발 기회를 안 주냐. 선발 기회는 이스코나 아센시오도 호날두 부상 복귀하자마자 아센시오도 경기수 확 줄었고 이스코도 뭐 별 차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걸 이제 이스코는 지가 잘 잡아서 이렇게 된 거고 하메스는 여전히 못하는데 뭐 어떻게 줍니까? 그 최근에 데포르티 버전이 있었어요. 12월달 경기지만 그 얘기 좀 하자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하메스를 풀타임 시키고도 이겼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움직임이 좋았다 뭐 이런 램의 글도 있었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득점 기회도 자기가 날려서 지가 스스로 레알 마드리드가 어려운 경기를 하게 만들었어. 이건 부정하면 안 돼. 그리고 후반 막바지에 우왕좌왕해서 도움 하나도 못되고 이게 어디가 잘한 겁니까? 도움이 될 거면 차라리 다닐처럼 중간에 빠지던지. 제가 앞서서 그 악순환의 고리라고 했었는데 좀 더 보충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하메스가 간간히 뭐 교체로 나와서 직전 도르트문트전도 그렇고 번뜩이는 왼발킥으로 뭐 골이나 어시스트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없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다음 경기에 이제 지단이 큰맘 먹고 선발을 써주면 그 경기에서는 또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가 되니까 그리고 탈압박도 인상적이지 못하고 기회가 오면 득점도 못하고 왼발 크로스만 할 줄 알고 크로스 올리면 또 크로스만 올린다고 지단 감독 재능 없다 그러고 하면서 크로스 제일 잘 올린다며. 그런데 크로스 올리면 크로스만 한다고 또 까. 하면서 쓸 줄 모른대. 그래서 하면서도 어떻게 써야 할까요? 킥이 좋다고 하는데 데포르티보전도 보면 세트피스 자주 찾는데 성과가 없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작 라모스의 버저비터 골이 나왔을 때 코너킥 어시스트 하는 선수는 크로스였죠. 하메스 엄청 깠는데 하메스 팬입니다. 화이팅.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좀 원색적이다 싶을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청취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평점 하바리 2위 뽑을 건데요. 최근에 벤치 멤버로 자주 나오지만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아센시오가 5.24로 하위 2위를 거머쥐었습니다. 이제 평점 6점 보통 넘긴 경기가 그 3부 리그랑 코파한 쿨트랄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4.5점대야. 특히 토티님께서는 아센시오 경기 스페셜들 만들 정도로 아주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으셨는데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도 물론 있지만 조금 더 봤으면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서 이야기한 뭐 하메스나 다른 경쟁자들하고 동일선에서 놓고 보면 안 되는 게 이 선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제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갓 지금 발을 뗀 그런 입장이고 몸값 자체가 하메스랑 비교하면 30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지금 우리 팀 올 때 몸값이. 그래서 이 선수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자원이고요.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그 프리시즌 성과만으로 스쿼드 멤버에 포함시킨다는 게 좀 이른 결정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시즌 후반기 아직 좀 많이 남아있으니까 좀 오래 두고 봐야죠. 아센시오는 아직 엄청 어리니까 또 미래가 있는 선수니까 중요한 경기 망치는 건 좀 그렇지만은 좀 이렇게 중요도가 떨어지는 경기에서 자주자주 보면서 어떻게 이 친구가 발전해 나갈지 구경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드리블도 되고 속도도 있고 레알 마드리드 오기 전까지는 또 어느 정도 시야도 갖추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해가지고 기대를 많이 받은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잘 될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이제 앞으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그거를 보여줘야겠죠. 못 보여주면 이제 이하로 골 나는 거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1등 지난 2016년 11월 한 달 동안 가장 못한 선수 뽑아봐야겠습니다. 네, 이 친구는요 5.23 아센시오보다 0.01점 더 못했어요. 어떤 선수인지 감이 오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카림 벤제마입니다.
벤제마가 11월 동안 2골은 넣었어요. 근데 경기 내에서의 그런 움직임이나 팀을 살리는 플레이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골을 몇 골을 넣든 평점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경기 본 사람들은 워낙 답답해가지고. 그나마 가장 좋은 평점을 받았던 게 스포르팅 리스본 6.7점. 저 막판에 그런 쐐기골 넣은 건데 이 경기는 교체 아니었나요? 교체 투입이 딱 제 요즘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 벤제마는 교체가 딱 벤교 딱 그렇습니다. 근데 그 2골 넣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2골이 지금 보면 순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보면은 레기아전에는 3대3으로 비긴 경기에서 한 골 넣어서 패배를 면하게 했고 또 하나는 그 스포르팅전에서는 교체로 나와서 결승골 넣었는데 정작 평점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게 참 좀 역설적이고 웃지 못할 사태가 아닌가. 보면은 저는 좀 제 나름 실드를 치자면 그렇게 이 선수 이제 생명이 다 했다.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더 이상 못 써먹는 선수다. 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도 이번 달 그 12월 평점은 다음 달에 설명을 하겠지만 도르트문트전에는 거의 뭐 만점 활약에 가까운 그런 아주 순도 높은 플레이를 해주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 시즌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 이 선수에 대한 견적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도 벤제마 응원합니다. 쌀가님은 응원 안 하시겠지만 저는 벤제마 엄청 좋아합니다. 자택에서 벤제마 꿈꾸고 자요. 뭐랄까 모라타는 예측 못한 한 방이 있는데 벤제마는 기대 안 한 한 방이 있죠. 그래서 상대방도 이제 그 마크를 느슨하게 하기 때문에 최근에 골을 넣고 있지 않은가. 상대를 이게 느슨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 않은가. 정신 공격을 하는 타입의 캐릭터죠. 그거는 저도 공감해요. 이제 득점 외에 경기 전반에 불과 한 2, 3년 전까지는 그래도 쌩쌩하게 잘해줬던 이제 뭐 사이드 스위칭이라든가 연계 그 플레이 내적으로 관여하는 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해요. 예. 그거는 좀 나이를 차고 피지컬이 떨어지면서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건가 싶기도 한데 또 그래서 팬들은 이제는 뭐 벤제마 빼고 주전 체제를 마리아노나 모라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이신가요? 뭐 이것도 지단 감독이 결정하는 거겠지만은 벤제마가 안 좋다면은 다른 선수들한테 기회를 당연히 줘야죠. 만약에 지금 이렇게 부진할 때 나와서 골 이런 어시 이런 거 해주는 게 지단 감독이 바랬던 거라면은 우리는 답답하지만은 레알 마드리드에 있어서는 그게 맞게 돌아가는 거라시겠고 지단 감독이 바라지 않았던 거라면은 다른 공격수들이 나오겠죠. 아직 이게 지단이 바라는 건지 아니면은 지단도 지금 빡친데 그냥 조용해지고 지켜보는 건지 그거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계속 부진하다면은 다른 선수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사실 그 주전 교체라는 게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건 맞는데 저도 동의하는데 하나 확실한 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벤제마가 톱에서 못하니까 벤치에서 놀고 있는 하메스를 제로 톱으로 기용하자. 그거는 지극히 게임적인 FM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하면서 골 잘 못 넣던데 그 대프로 좀 보니까 말이 통하는 마리아노를. 네, 그래서 이렇게 평점 하위 1, 2, 3위를 꼽아봤고요. 이번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수장 지단 감독의 평점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네, 지단 감독의 11월 평점은 6.25입니다. 그래도 평균 이상을 했어요. 지단 감독이. 비록 이제 레기아 바르사바전에서는 4.3점이라는 저조한 평점 받았지만은 마드리드 더비에서 8.3점이라는 아주 좋은 평점 받았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6.2, 6.5 이런 식으로 평균적인 평점을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6.25라는 성적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네. 순항이라면 충분히 순항을 한 달 동안 해줬다고 보고 승점 따야 됐던 경기들 다 이기면서 승점 저축 나름 착실히 했고 챔스에서도 뭐 그 당시 처했던 환경에서는 나름 최선의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그리고 막판에 좀 아쉽게 1위를 놓치긴 했지만 지금 저희 지금 녹음하기 몇 시간 전에 그 챔스 추첨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2위가 나쁜 결과까지는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25 하면은 아주 좋은 건 아니고 진짜 보통인데 이게 딱 지금 레알 마드리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막 다른 팀을 그냥 완전히 격파해서 완파해서 승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지 않을 만큼만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전진을 하고 있는 건데 딱 그만큼 지단 감독 6.25 나온 것 같습니다.
딱 그 상대 맞춤형 축구를 하고 있는데 각 약팀 가리지 않고 보면 이게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감독이 높은 평점을 받기가 어렵다고 봐요. 저는 그 큰 경기에서 뭐 이렇게 가장 최근 알레티전 같은 그런 아주 호쾌한 그런 대승이 아닌 이상 보통 뭐 이제 약팀하고 하면 당연한 승리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양악, 소위 말하는 양악을 해도 감독한테 가는 그런 평가들은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도 뭐 지단 6.25 이 정도 평점이면은, 예. 나름 우리 램의 유저들이 지단에게 합격점을 준, 예,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맨날 하메스 좀 써봤으면. 하메스 좀 써봤으면. 그래서 이렇게 11월달 평점을 매긴 왔는데요. 평점 이렇게 종합해 보면서 우리 마스알에서는 그래도 램의 분들이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점 달아주신 분들 정말 램의 귀한 데이터가 되는 거니까 정말 감사하고요. 12월에도 평점 열심히 다져서 우리 레알 매니아의 또 멋진 데이터를 만들어 봅시다. 네. 지난해 댓글 읽을 시간인데요. 지난해는 경기를 되짚어보는 새로 고친 코너였습니다. 먼저 시우님께서 돌대갈 중에 최고 돌대갈인 우리 라모스가 짱이라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무승부 어려울 줄 알았는데 무승부로 마무리해가지고 너무 다행이면서 만족한다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섣부르지만은 후반기 마드리드 더비나 엘클라시코에서 한 경기만 승리해도 리가 우승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고견 남겨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R7님께서 이제 남겨주셨는데, 바스케스가 페널티킥을 얻어낼 줄 알고 좋아했는데 또 마스체라노가 실수로 연발하면서 구멍이 될지 걱정과 기대를 교차했는데 결국에는 라모스가 그런 우려를 모두 뒤집고 프리헤더 골을 만들어서 맥주를 터뜨렸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셨고, 또 호날두도 득점은 못했지만 뭐 공간 활용한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고 마스체라노 알먹이고 슈팅한 거, 예, 막혔죠. 이것도 멋있게 잘 봤다 뭐 이렇게 해주셨고, 클럽 월드컵이 있긴 하지만 부상자만 없다면 리그 우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투펀치처럼 마살도 영상 분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렇게 할 생각이 있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도 하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저희가 좀 기술적인 한계에, 예,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지금 당장은 좀 구현하기 힘든 일인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이렇게 고견 주셨으니까 생각은 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만 해보겠다. 생각은 해볼 수 있죠. 예, 상상은 자유니까. 저도 잘 때 누워서 열심히 상상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울드 토마스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마르코스 렌트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니 빨리 보고 싶다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베일이 은근 유리몸이라 걱정된다. 또한 지단 감독이 우리 레알 마드리드가 좀 감독을 자주 바꾸는 편인데 올해 보기에 적합한 감독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램 평점 컨텐츠를 하시는데 왠지 벤제마가 최저 찍었을 것 같은데 사가도님의 저격솜씨 기대합니다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는 좀 잘못 샀어요. 옆에 표적지 싸가지고 하메스 표적지를 쌌네요. 네, 어쨌든 아주 예리한 촉으로 이 벤제마 꿀찌인 걸 맞추셨습니다. 댓글 달아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라로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탕수육이라 부먹 찍먹 다 좋다. 그래서 중도 찍먹파라고 한 거다 해주셨는데, 예, 저는 수구 부먹파입니다. 예, 그리고 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지단의 무패 행진, 예, 계속 기대해 봅니다. 또 제가 이날 그 엘클라시코 이야기하면서 마르셀로 잘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고 해주셨고요. 베일이 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4월에 복귀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음 엘클라시코 때 기대해보고 또 그때 맞살 저희들의 기쁨을, 예, 함께 기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준님께서도 잘 들었습니다 댓글 나주셨네요. 네, 이렇게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예, 다음의 댓글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가 오늘 정리한 그 평점에 관해서 여러분들 견해 어떠신지, 또 특히 하메스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고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가 여러분의 댓글이 양식이기 때문에 꼭꼭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레알 매니아 이슈를 짚어보는 먼슬리 이슈 시간입니다. 네, 다음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날씨 추운데 다들 옷 두껍게 입으시고 이불 3겹씩 덮으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마스터크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몸 조심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안녕. 바이바이.